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경남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원룸, 투룸, 미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다가구, 그런 물건하고 1층에 상가 있고 나머지 위에는 원룸, 투룸 이렇게 되어 있는 근린주택,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제에서 진행 중인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진행 중인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건이 많이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가치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조선 수주량이 이제 받쳐주면서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니까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다가구 주택 중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물건, 그리고 입지나 위치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도 될 물건, 아니면 처음부터 쳐다보지 말아야 할 물건,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 거제에는 조선업의 호황 때, 그때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지어졌거든요. 심지어 건물일 때 2017, 18년 때도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매 물건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에이, 다가구 주택 너무 많아, 아니 안 돼, 이게 아니라 실제 수요는 또 있거든요. 인구 유입되면 또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 입지나 위치적으로 알짜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둘 만한 물건을 한번 봐두셔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거도 하면서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 수익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한번 살펴보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무조건 싸다고 해서 이제 다가구 주택을 다 매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선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는 많고 또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그만큼 커버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응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 유치가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불리한 위치들도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의 내외관이 조금 좋다, 안 좋다, 뭐 깨끗하다,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수리는 좀 할 거잖아요. 수리를 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중대하자, 뭐 비가 쏟아지듯 샌다거나 뭐 이런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봤더니 좀 깨끗하네,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왔네, 뭐 이러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가고, 실제 위치가 괜찮은데도 벽에 뭐 타일이 깨졌다고 해서, 아니면 좀 흐름해 보인다고 해서 여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위치와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다가구 근린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안내인데요. 네이버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지역별로, 그리고 물건 종류별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물건, 이 물건이 이제 낙찰됐는지 유찰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경매 기초 무료 강의 있죠. 요거 이제 유튜브인데 세무기형 검색하면 이제 이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공부하시기에 좋도록 저희가 많은 강의를 수록해 놨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종합 검색이라고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그죠? 여기에 경남, 여러분들 지역을 검색하시면 돼요. 거제시, 무슨 동읍을 하려면 이렇게 동읍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물건 종류, 내가 어떤 물건을 보겠다면 체크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근린주택하고 다가구를 볼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면 현재 진행 중인 거제시에 있는 근린주택하고 다가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검색하기.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다가구 및 근린주택을 저희가 볼 거거든요. 64% 이하로 떨어진 물건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장을 대부분 가보기는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가봤고, 최근에 64% 떨어진 건 또 안 가본 데도 있긴 한데, 웬만한 물건들은 저희가 위치하고 입지를 다 아니까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내려보시면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등면 떡코리 107-147번, 사건번호 202 타경 793번. 요거는 저희가 진행 중인 반값 다가구 경매 물건 분석할 때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물건이기도 한데요. 바닷가 바로 앞입니다. 거제대교 인근이라서. 자, 살펴보시면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가 거제 쪽, 거제 4등, 그리고 여기가 통영 용남면, 여기가 거제대교
구거제대교, 여기가 신거제대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에서 거제 넘어가면 바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덕코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아름아름 다니고 인프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면읍 소재지처럼 상당히 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다 바로 앞입니다.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자, 나란하게 있는 것 중에 요건데 앞에 보시면 이제 바로 바다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구거제대교 있고 여기 바다 건너가 이제 통영의 용남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은 그래도 나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선소 인근에 실제 실수요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는 임차 여력은 좀 떨어집니다. 사실 그럼에도 제가 이 물건을 그래도 한번 많이 떨어지면 보시라는 이유가 사람들의 수요 피드백을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 근접한 곳에 위에 주인 세대가 살고 밑에 세를 주면서 아름아름 요렇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수요가 꽤 있습니다. 은퇴 후에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지만 너무 외지진 않고 여기 너무 외지지 않거든요. 뒤로 가면 인프라도 있고 통영도 금방 가고 하니까 그리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다가구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월세 세팅에서 월 차임 수요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시고 그걸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바다 근접한 곳에 내가 살면서 부가적인 수익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실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한 뒤에 재매각을 할 때 좀 싸게만 매입하면 월세 세팅하면서 이제 지내시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매각할 때는 조금 낫다. 다른 다가구보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수요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고 내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천정은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주차장 천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모습입니다. 외부 모습 뭐 특별하게 뭐 큰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요. 비샘이나 물샘 그런 것도 좀 양호해 보였습니다. 자 옥상에 보시면 여기 에어컨들이 있는데 이런 소모품들은 다 깔아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바라보는 이제 바다 모습인데요.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거제시 능포동 612-41번지 이거는 하나오션 동문 쪽에 이제 고기를 넘으면 있는 이제 동네라서 저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요거죠 요거.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비가 조금 새었던 그런 흔적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비샘 흔적이 있죠. 요런 거 보면 이제 살짝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비샘이 있죠. 그죠? 계단마다 요런 흔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요런 거 자 요런 흔적들이 있어요. 자 옥상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누수가 될 만한 곳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창문을 열어놨거나 이 옥상 문을 열어놨거나 그래서 이렇게 비가 좀 계단 밑으로 쭉 이렇게 방울처럼 흘러내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고 건물의 하자에 의한 누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번 이 물건은 뭐 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거제 능포동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하나오션 그리고 여기가 동문입니다. 동문 여기 출입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개를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좀 가까이 맞닥뜨리는 이제 해당 물건의 위치라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현동 461-12 요거는 뭐 저희가 물건 분석 필요 없이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제시청이거든요. 거제시청 바로 좀 아래쪽 세 번째 이제 건물인데요. 위치적으로는 무난해요. 무난한데 여기가 뭐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여기야 잘 안 다녀요. 여기 사는 사람만 이제 다니는 요 길인데 자 해당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긴 했는데 촬영분을 저희가 못 찾아서 위치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64%인데 최소 반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값이면 5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최저가 수준으로 한번 살펴볼 만하다. 시청에서 가까우니까 수요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가구나 뭐 근린주택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조선소 인접한 곳 그것도 진출입로 이제 인접한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청 가까운 곳도 괜찮아요. 거긴 임차 수요가 다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반값 정도 떨어지고 나면 봐볼만 하다. 물건의 상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이게 바빠서 내부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내부 한번 둘러보시고 큰 하자 없으면 이것도 한번 봐두시는 물건으로 한번 좀 살펴봐 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 고현동 255-4번지 되겠고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 자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축소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거제시청이죠. 거제시청에서 쭉 아래쪽입니다. 요 위치는 저희가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거제 시청이 있으면 이쪽 가까운 쪽 있죠. 이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대로변 지나가지고 아동병원 아래쪽은 별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면 상문동 쪽도 마찬가지. 차라리 할 거면 거제시청 가까운 쪽으로 가라. 아니면 고현 시내 쪽, 시내권 가까운 이쪽으로, 그렇게 저희는 위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최소 반값이 하루 떨어졌을 때 다른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권리하자나 건물의 상태까지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입지적으로는 아주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다. 고현 시내 중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비리 132-28, 요거 이제 반값 떨어졌는데요. 요거는 사실 위치를 저희가 좋아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자, 여기. 이도저도 아닌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곡 쪽인데, 구 시내권이라고 보면 되네요. 고현에.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 건넌 위치에다가 주변에 뭐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소 이쪽으로 가야 있고요. 시내도 여기가 고현 시내인데 좀 아리까리해요, 위치가. 그래서 요거는 위치적으로 좀 후순위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권리관계 대항력 이런 거 저는 안 봅니다. 그거는 추후에 따지고 위치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청 요거는 뭐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엄청 떨어졌어도 이거 딱 잘 안 받아갔죠. 건물이 문제가 많아요. 좀 비도심의 시골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장평동의 647-57, 요거는 이 위치도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러니까 정문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장평이긴 한데 삼성조선하고는, 삼성중공업하고는 거리가 좀 아리까리한 위치에 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삼성중공업의 진출입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진출입로인데 이쪽 편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장평에 삼성중공업 인접한 곳은 이쪽, 아니면 시내권이 있는, 여기 이제 시내 상권인데 이쪽 라인,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좀 외지다. 물론 이게 위치가 삼성중공업하고 가깝기는 합니다만 조금 외진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좀 떨어지고 나서, 최소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한번 볼만한데,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위치는 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옥포동의 862-8번지. 자, 요거는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가 옥포동인데, 전체 옥포동, 요 앞이 이제 하나오션이잖아요. 요 맨 위쪽입니다. 제가 옥포동에서 가장 비추천하는 위치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형이 여기 오르막이거든요. 조선소하고 멀기도 멀고, 요 뒤쪽에 있는 이제 다가구는 가장 우순위로 봐요. 저희는 시내하고도 거리가 있고요. 뭐 가장 좀 오르막 위쪽이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자, 요거는 위치적으로만 봤을 땐 패스하실 물건이고, 자, 다음으로 요 장평동 요 물건도 아까 보셨던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요거 삼성중공업에 있는데 요 한쪽 끝에 있는, 정문하고도 거리가 있고 장평 시내권하고도 거리가 있는, 요것도 그래서 조선소 가까이 있긴 하지만 조금 반값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한번 비교 경쟁해가면서 볼 물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물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요거 고현동 1036-6번지입니다. 보시면은 위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포로수용소 바로 앞에거든요. 고현중학교 좀 인근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상권들도 좀 발달되어 있긴 해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조선사하고 거리가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시청하고 그런 쪽인데, 요것도 위치적으로 막 뭐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선적으로 보실 물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연초면 오비리, 요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전에도 저희가 임장을 갔던 물건인데, 보시면은 여기 오빌반 산단역이 있거든요. 삼성중공업 창고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조선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인구는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저희가 보는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수주량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 삼성중공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깝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1% 아닙니까?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보면 타일이 깨져 있고 그렇거든요. 보시면 요런 뭐 타일이 깨져 있고 이래요. 뭐 군데군데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의 균열이나 건물의 큰 하자가 아닌 단순 시공상의 문제나 그냥 파손을 시킨 것 같으면 타일은 그냥 새로 하면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뭐 하자 있는 것 같고 막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뭐 돈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건물의 입지나 그리고 위치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다음으로 이 물건 아주동 1257-8번지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가 아주동의 중심 상권인데, 아주동 끝자락이죠. 끝자락. 대우초등학교 있고, 여기가 지금 하나오션인데, 아주동은 어디 다가구를 주로 봐야 되냐면 이쪽 뭐 근린주택이 많아요.
요쪽으로 우선으로 보셔야 되고, 뭐 요까지도 뭐 그럭저럭. 근데 여기 너무 좀 이 외진대입니다. 외진대. 그러니까 항상 우선위로 밀릴 수 있는 위치죠, 다가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동 기준으로 위치는 좀 안 좋은 편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저희가 위치적으로 꽤나 추천할 만한 위치인데요. 요거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제시청 있고, 요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여기인데, 여기는 유동 차량도 많고 시청도 가깝고 접근성도 괜찮아요. 1층에 근린시설이 이렇게 새도 잘 나가는 위치고요. 여기거든요. 왜 괜찮은 물건인데, 다른 다가구의 임차인은 몰라도 최소한 여기 1층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상가로 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100에서 120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부 가보시면 타일 같은 거 이런 거 보수로 해놨는데, 좀 육안으로 보기 그래요. 좀 뭐 이렇게 수리할 게 좀 있어 보이고 좀 노후화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안 돼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수리할 거니까. 보면 복도마다 이렇게 좀 이 타일을 이렇게 보수로 해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이제 다가구인데, 그럼에도 위치가 괜찮다 해서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땅이 188-1번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뭐냐면 요 땅만 나온 거죠. 요 땅만. 근데 보시면 경매로 나온 게 이제 이 땅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해당 물건인데, 요 앞에 땅이 있거든요. 요 앞에 땅. 이 앞에 땅이 뭐냐면, 여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요 땅 말입니다. 요 땅. 요 땅이 반드시 필요하죠. 상가세를 줄 때도 필요하고 위에 임차인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데 요 땅이 지금 같이 경매로 안 나왔습니다. 요 건물 아래 앉은 땅하고 이 건물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경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경매를 강제 경매로 넣은 거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 임차인 분이 아마 다른 필지까지 같이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면 아마 이게 같이 그렇게 앞에 땅하고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낙찰 받으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 이 앞에 부지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고 나서 소유주가 되고 나서 전 소유주하고 또 협상해야 됩니다. 그죠?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뭐 안 주면 어떡해요? 턱없이 비싸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위치는 좋은데 좀 아까운 물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하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입찰 여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라면 주차 공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능포동. 요거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물에 하자도 꼭 괜찮아요. 1층에 상가에 세입자도 있고. 자,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자, 능포동 대로변, 능포항 쪽 가는 길목에 있는데, 내외관 상태 양호한 그런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1층에 이제 세입자 있고요.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요. 자, 내부도 상태 깔끔하고 괜찮아요. 다 좋은데 이 물건은 위치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자,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능포항 가는 길목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능포항이 좀 살아있고 할 때는 배도 드나들고 여객선도 드나들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하고도 어중간하게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고, 차라리 여기 능포동의 이쪽 다가구면 모르겠는데 보시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건물의 상태는 좋은데 위치가 좀 아쉽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낚시공원하고 수변공원, 여기 이제 산책로 이쪽 있거든요. 양장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뭐 상시 이제 임차가 되는, 특히나 이제 조선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뭐 그렇다고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위치적으로 아쉬운 물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고현동 요거는 좀 패스할게요. 전체적인 가격이 좀 높은 관계로. 그리고 장승포동 220-4번지 요거는 안에 뭐 물이 새고 하니까 보시면 안 되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옥포동 1000-10번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이제 옥포동 전체에서 위쪽이죠. 위쪽. 자, 국산초 옆입니다. 자, 보면 여기도 여전히 경사면이 심한 비탈진 저 위쪽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내가 요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죠. 입지적으로 생활 여건도 안 좋고, 조선소와 거리도 있고, 옥포동 기준으로 봤을 땐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조금 위치가 안 좋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연초면 한내리 요거 한번 볼까요? 68-9. 자, 물건의 위치 여기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권리 분석까지는 못 해봤네요. 64%라서 위치 자체는 한내공단인 거라서 좀 나쁘지는 않다, 무난하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이 한내공단이 그래도 꽤 잘 가동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비도심이긴 하나 이 물건의 위치는 임차인 유치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비교적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반 정도 떨어지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임장을 못 갔기 때문에 내외관 상태를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가구는 항상 저희가 명도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낙찰하신 분이 직접 컨택을 하면 실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분이 돈 못 받아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받아 나가려고 자꾸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낙찰자하고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인 분들이. 특히 돈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돈 아끼려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저희가 꽤 봅니다. 뒤늦게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밀당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한테 의뢰 주면 저희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대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감정이 부딪히다 보면 결국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인도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 주시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직접 하시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가전 이런 게 쓸만하다 하면 뭐 500만, 1000만 달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뭐 인도 집행이나 명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제에 있는 물건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원룸, 투룸 뭐 이런 것에 기반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64% 이하 떨어진 물건 살펴봤습니다. 입지 위주로 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해당 물건에 대한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든지 명도의 난이도 이런 부분은 직접 가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